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현규와 양현준이 20여 분을 뛴 스코틀랜드 프로축구 셀틱이 던디 FC를 3대 0으로 완파하고 다시 연승 행진에 들어갔습니다. 국가대표 공격수 오현규와 양현준은 후반 21분 교체 투입돼 경기가 끝날 때까지 그라운드를 누볐지만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셀틱은 승점 48점으로 리그 1위를 지켰지만 2위 레인저스는 2경기를 덜 치른 상황입니다.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싱가포르전 왼발 가마차기 골이 올해 골에 선정됐다고 대한축구협회가 발표했습니다. 올해의 골은 대한축구협회 홈페이지에서 진행된 팬투표로 선정됐는데요. 총 25,908명의 팬이 참여한 투표에서 손흥민의 골은 11,473명의 선택을 받아 득표율 44%를 기록했습니다. 신유빈, 장우징 등과 함께 2024 부산 단체전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활약할 남녀 4명의 대표 선수가 결정됐습니다. 박규현과 안재현이 2024 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 국가대표 선발전을 각각 남자부 1, 2위로 통과했고 여자부에서는 윤효빈과 이은혜가 각각 1, 2위로 대표팀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프로농구 고양 소노가 새 외국인 선수 다후안 서머스를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1988년생 서머스는 키 2m 3cm의 포워드로서 2009년 미국 프로농구 신인 드래프트 전체 35순위로 디트로이트 피스턴스에 지명됐고 최근에는 레바논, 필리핀 리그에서 뛰었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에서는 디트로이트가 브루클린에 112대 118로 져 27연패를 기록했습니다. 27연패는 단일 시즌 기준 NBA 최다 연패 신기록입니다. 스포츠. No problem.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를 나누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정연호 KBS 스포츠 PD, 매일경제 김지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배구 이야기 주간 배구부터 먼저 시작해볼까요? 프로배구가 어느새 벌써 4라운드에 돌입했습니다. 네, 이제 4라운드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번 4라운드는 이제 내년 1월 19일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네. 1월 19일까지 경기가 종료되고 나면은 이제 아마 많은 팬들이 기다리고 계실 올스타전이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배구 올스타전은 인천 삼삼 월드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이고 네. 이번 올스타전이 끝나고 열흘 정도 이제 앞뒤로 휴식을 가진 이후로는 1월 30일에 또 5라운드 일정이 재개됩니다. 이러면서 이번 4라운드가 팀들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본격적인 순위 싸움이 시작되기도 하고 올스타전 휴식일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최대한 남은 힘들을 다 쏟아내서 순위를 굳히거나 혹은 순위를 흔들고 싶은 게 팀들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변화를 일궈내지 않으면 후반기에서 바로 반전을 일으키기는 쉽지 않다. 지금 기반을 다져놔야 된다. 마지막 기회인 거네요. 그렇죠. 예. 네. 자, 그러면 전반기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순위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남자부부터 살펴주시죠. 네, 남자부에서는 현재 우리카드가 계속해서 지금 단독 선두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14승 4패 기록하면서 승점 39점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이어서 삼성화재와 대한항공이 승점 34점을 나란히 기록하면서 세트 득실에 따라서 각각 2위와 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전력의 승점 27점으로 4위, 그리고 OK금융그룹이 5위, 그리고 현대캐피탈과 KB손해보험이 각각 6위와 7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시작하기 전에 했던 예상과는
조금은 다른 성적표예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지난 시즌 챔피언이었던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우리카드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카드가 이렇게 1위로 올라선 원동력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수비력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좀 탄탄한 팀이고 네. 신영철 감독의 지휘 아래 특히나 앞서 말씀드렸던 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이번 시즌에 3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카드와 대한항공이 정확하게 3승 차이가 나거든요. 거기서 갈리는군요. 딱 3경기 차이가 거기서 갈렸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중간에 2등을 달리고 있는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이 홈인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지금까지 9전 전승입니다. 홈에서 굉장히 홈 전승. 강한 네.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다 보니까 지금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관중 동원에서도 지난 시즌과는 완전히 다른 좋은 행보를 보이고 있고 반면에 대한항공이 3등에 있다는 게 조금 아쉬울 수 있고 현대캐피탈이 지금 이제 여전히 그렇죠. 라이벌인 삼성화재는 다시 반격에 성공했지만 6위에 처져 있다는 점도 이번 시즌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현대캐피탈은 결국은 최태웅 감독과 결별을 택했잖아요. 네, 지난 21일이었죠. 이 현대캐피탈이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이 최태웅 감독과의 결별을 결국은 이제 선택을 했는데요. 지난 2015년 4월에 이 최태웅 감독이 선수 은퇴와 함께 곧장 현대캐피탈 지휘봉을 잡았었죠. 그렇죠. 그리고서 9시즌 동안에 이 현대캐피탈을 꾸준하게 이끌어 왔었는데요. 그동안에 챔피언 결정전 2번 우승했고요. 또 준우승도 3번을 했고 굉장히 네. 이 현대캐피탈에서 거둔 성과가 컸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최근에 이런 어떤 세대 교체에 좀 실패를 하고 또 지금까지 이제 최태웅 감독이 물러나기 직전까지 또 부진한 성적을 내면서 결국은 이제 경질되는 그런 아픔을 맛보게 됐고요. 일단은 현대캐피탈은 진순기 감독 대행 체제에서 지금 한 경기를 그 사이에 치렀습니다. 지난 24일에 한국전력과의 경기였죠. 이 경기에서 그것도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이 경기에서 이 아흐메드와 전광인 선수가 나란히 23점과 12점을 기록을 했고 허수봉 선수도 오랜만에 또 13점을 기록을 하면서 모처럼 이 삼각편대가 골고루 또 공격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특히나 이 경기에서 현대캐피탈이 범실을 13개밖에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한국전력이 16개였기 때문에 수비에서도 조금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 현대캐피탈이 아직은 또 좀 시즌이 남아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이 경기를 발판 삼아서 다음 경기에서 좀 더 다음 경기 또 더 남은 라운드에서 네.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감독 교체라는 초강수가 일단은 먹혀든 모양새인데 그렇죠. 이게 이어질지도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자부 순위도 정리해 주시죠. 여자부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건설이 승점 41점으로 1위, 흥국생명이 승점 39점으로 2위. 이 두 팀 간의 1, 2위 대결이 가장 좀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 네. 이어서 GS칼텍스가 승점 34점으로 3위고요. IBK기업은행이 4위, 정관장이 5위, 그리고 도로공사와 페퍼저축은행이 각각 6, 7위를 랭크하고 있습니다. 여자부는 지금 승패는 오히려 흥국생명이 앞세는데 그렇죠. 사실상 그 세트 득실 때문에 승점이 41점 현대건설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둘의 선두 경쟁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경우의 수까지 나오겠는데요? 사실 흥국생명이 좀 더 독주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전망이 우세했잖아요. 네. 그랬는데 현대건설이 이 끈끈한 응집력을 앞세워서 그렇죠. 이제 풀세트 없이 3대0 또는 3대1 승리를 많이 거두면서 흥국생명보다 좀 앞서는 그런 결과를 내고 있는데요. 흥국생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승 행진을 달리다가 12월 한 달 동안에만 3패를 당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또 연패도 있었는데 그래서였을까요? 그 크리스마스 이브 때 그 정관장과의 경기에서 흥국생명이 3대1로 승리를 거뒀거든요. 네. 이 경기에서 김연경 선수가 이 4세트 도중에 좀 자신의 이제 공격이 이 블로킹이 이제 막히면서 이 배구공을 이제 혼자서 이제 바닥에 좀 세차게 이제 그렇죠. 때리는 네. 예,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당연히 이제 김연경 선수가 한 번씩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거든요. 네. 예, 승부욕을 좀 더 표출하는 그런 과정에서 보여줬던 이 액션이 또 굉장히 또 주목받기도 했었고요. 앞으로 남은 경기들이 또 많기 때문에 이 현대건설과 흥국생명의 뭐 맞대결은 당연히 또 더욱더 재미있게 또 치러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이 두 팀 간의 경쟁은 또 남은 이 V리그 여자부를 바라보는 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선두 경쟁이 가장 눈에 띄고요. 그다음 네. GS칼텍스까지가 선두권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여기까지가 이제 한 10점 안에서 점수가 벌어져 있는데 네. 그
나머지 4, 5, 6위 싸움, 6위까지도 좀 벌어져 있고 IBK 기업은행과 정관장의 대결도 만만치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러면서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GS칼텍스가 굉장히 좀 중간에 3위에 포진을 해 있는데 네. 지금 최고의 외국인이라고 쓰는 실바 선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실바 선수 체력이 좀 받쳐준다면은 한국생명이나 현대건설이 만약에 페이스가 조금 떨어진다면은 2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전략이 될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렇게 보시나요? 네. 자, 그리고 제가 응원하고 있는 페퍼는 2승 이후 초반에 거둔 2승이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아직까지 승리 소식이 안 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수비에서의 네. 좀 여러 가지 좀 아쉬움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네. 확실히 이 주력 선수들이 조금 더 공격에서 좀 더 터져줘야겠고요. 굉장히 지금 조트린지 감독도 굉장히 답답함을 계속해서 지금 표출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여기서 이거를 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한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남자부 역시 KB손해보험이 계속해서 연패를 달리다가 그렇죠. 그래도 좀 승리를 거두다 보니까 그 뒤에는 조금씩 분위기가 나아진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때문에 이 페퍼저축은행 역시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어떤 경기에서든지 승점 3점을 확보하는 게 일단은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선두권 대결 현대건설과 흥국생명의 이 경쟁 구도가 계속해서 그렇죠. 관심을 모을 것 같은데 네. 일부러 이렇게 짠 건지 누구의 예측인지 올해 마지막 날에 딱 이 두 팀의 경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날은 진짜 송구영신 배구를 볼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을 것 맞아요. 같은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과연 누가 이길지 만약에 여기서 현대건설이 승리를 거둔다면은 1위 굳히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흥국생명 입장에서는 이날 최소한 풀세트 혹은 승리를 거두면서 순위표를 약간 혼돈에 쌓이게 만드는 게 목표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날의 이제 경기의 핵심 포인트는 수비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현대건설에서 지금 가장 핵심 선수는 양효진 선수거든요. 양효진 선수의 그 미들 블로커진이 굉장히 좀 좋은 활약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리시브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 왜냐하면은 미들 블로커 좋고 뭐 모마를 필두로 한 공격도 나쁘지 않은데 리시브 효율이 지금 리그 5위입니다. 현대건설이.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약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 거기에 더해서 흥국생명이 올 시즌 서브에이스 2위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리시브 자체가 흔들리면은 흥국생명에게 어떤 그런 기회를 내줄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그렇네요. 거고 그런데 이 창을 가다듬어야 될 흥국생명이 주포인 옐레나 선수가 최근에 좀 부진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현대건설전에 맞춰서 아마 옐레나 선수의 컨디션이 끌어올려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이날 이 송구영신 매치에서 가장 좀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날도 정말 많은 관중이 인천 삼산체육관을 찾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도 배구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남녀부 선두를 달리는 우리카드와 흥국생명이 각각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치르고 있죠. 현대건설이. 네, 흥국생명이 맞습니다. 아니라. 네. 자, 남자부 경기 어떻게 진행되고 네, 있나요? 현재 장충체육관에서 이 경기가 조금 전에 막 끝났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카드와 KB손해보험의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우리카드가 결국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역시 이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는 팀의 위용을 과시했다. 뭐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고요. 이 경기에서는 이 우리카드의 이 마테이 선수가 18득점 최다 득점 기록했고요. 김지한 선수가 16득점, 이상현 선수가 8득점을 각각 기록을 했습니다. 여자부 경기 현재 이 화성종합실내체육관에서 현대건설과 IBK 기업은행이 이 시간 현재 좀 4세트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요. 이 3세트에서 이제 또 듀스 접전까지 펼쳐지기도 했는데 현재 세트 스코어 2대1로 현대건설이 리드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변은 없어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죠. 우리카드가 승리를 했고 현대건설이 앞서고 있고 네.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 선두 앞쪽으로 치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이제 시즌이 반환점을 막 돌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수들 활약도 한번 중간 점검을 해보고 싶은데 네. 두 분께서 생각하시는 전반기 MVP 남자부부터 어떤 선수가 가장 눈에 띄었나요? 많은 분들이 아마 삼성화재 요스바니 선수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저는 어쨌든 네. 팀의 선두 질주를 견인하고 있는 이 우리카드의 한태준 선수를 꼽고 싶은데 배구를 흔히들 세터 싸움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이제 신영철 감독도 세터 출신이고 이런 어떤 지도를 통해서 이번 시즌에 사실은 나경복 선수가 이적을 한 우리카드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공격 옵션들을 잘 활용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한태준 선수에 대한 평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한태준 선수가 우리카드 1등의 가장 큰 원동력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김지한 기자는 어떠세요? 저는 뭐 정현욱 PD가 예상한 바로 그 선수 요스바니. 네, 요스바니 선수를 꼽고 싶은 게 네. 사실 삼성화재가 최근에 이 본 배구를 못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요스바니 선수를 통해서 삼성화재가 또 굉장히 팀이 달라지기도 했고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뭐 경기력도 경기력이지만은 이 요스바니 선수가 팀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들이 굉장히 대단하더라고요. 김상우 감독이 이제 요스바니를 두고 정말 악착같이 준비하고 훈련한다라고 하면서 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하루 휴가를 줬대요. 근데 그날도 요스바니 선수가 이 훈련장 체육관에 나와서 혼자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있더라. 굉장히 솔선수범한 어떻게 보면 이 한국 V리그에 최적화된 그런 이 노력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요스바니 선수가 바로 또 본인뿐만 아니라 팀 내에서도 완전히 녹아든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삼성화재의 이 2위를 이끄는 데 있어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는 요스바니 선수를 지금까지 보여준 MVP 꼽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태준과 요스바니 꼽았고요. 여자분은 그렇다면 어떤 선수를 꼽고 싶으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현대건설의 상승세의 1등 공신인 양효진 선수의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저는 반대로 이번에는 외국인 청개구리군요. 네. 외국인데 이 선수도 어떻게 보면 아까 여자부의 요스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GS 칼텍스의 실바 선수죠. 네. 득점 1위, 공격 성공률 1위, 서브 에이스 1위. 뭐 그냥 이 성적 자체가 이미 트리플 크라운이고 GS 칼텍스가 지금 3위에 랭크돼 있긴 합니다만 사실은 뭐 다른 국내 선수들의 부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저는 실바 선수의 이번 시즌에 GS 칼텍스에 대한 공헌도 높다고 생각을 해서 전반기까지는 실바 선수를 MVP로 꼽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기자는요? 저는 뭐 역시 제가 예상한 바로 그 현대건설의 양효진 선수 그렇죠. 꼽고 싶은 게 둘이 짰어요? 입만 치고 들었어요? 희한하게 그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양효진 선수도 양효진 선수지만 이 현대건설이 굉장히 이번 시즌에는 조금 이전에 보여줬던 경기력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겠냐는 전망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현대건설이 전력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결국 이 베테랑 양효진 선수. 그렇죠. 중심이죠. 중심이라고 중심을 잡고 있는 이 역할 때문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뭐 지금까지 보여줬던 이 공격 성공률도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고 블로킹도 역시 예나지나 똑같이 현재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또 현대건설의 선두를 이끈 양효진 선수를 저는 MVP로 꼽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올해 배구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새해 다시 주간 배구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2023 스포츠기를 짧게나마 결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어떠한 스포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시간 정 PD와 김 기자 듣고 계십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매일경제 김지한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이 정 PD 김 기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발음을 좀 정확하게 예. 2023년 마지막이라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과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하. 올해를 함께 보내는. 네. 1년 정말 빨리 가네요. 네. 참 이게 벌써 2024년이 다음 주 뭐 이제 제가 2024년 업무를 준비하겠습니다라고 회사에서 얘기를 했는데 다음 주부터 해야 되더라고요. 바로 당장. 바로 네. 실천이죠. 그렇죠. 네. 그 두 분 특히나 스포츠 행사가 많았던 해인데 두 분에게도 굉장히 바빴던 해였죠. 사실 저는 또 중간에 또 회사를 좀 옮기는 네. 그런, 그런 개인적인 좀 특별한 일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좀 더 스포츠 현장을 더 많이 찾은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뭐 특히나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제가 또 3주 동안 또 현장 취재를 하면서 그때 여운이 좀 아직도 남아 있기도 하고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또 그 LG 트윈스의 염경엽 감독을 또 만나서 네. 한 해를 또 결산해야 되다 보니까 염 감독님과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눴는데 네. 좀 이렇게 또 한 해를 돌아보니까 뭐 LG 트윈스의 우승, 뭐 항저우 아시안 게임, 뭐 그런 성과 네.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면서 참 스포츠 통해서 올해도 참 많이 바빴구나 뭐 이렇게 좀 생각해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홀수해가 좀 덜 바쁘다라는 이제 인식들이 있는데 그렇죠. 이번에 저희가 굵직한 대회들이 한 5개 정도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즌 초에 WBC가 있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20세 이하 월드컵, 그다음에 네. 여자 월드컵도 있었고, 맞아요. 그다음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다가 아시안 게임 있었고. 항저우 장애인 아시안 게임까지 저희가 그렇죠. 치렀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한 가지만은 않았던 2023년이 네. 되었습니다. 자, 두 분이 이렇게 바빴다는 건 그만큼 정보, 뉴스도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많은 이야기 솔직히 뭐 1시간을 나눠도 모자랄 것 같은데 하루된 그러니까요.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짧고 굵게 네. 한번 2023년 스포츠계를 정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올해 2023년 스포츠계 하면 뭐가 먼저 가장 떠오르세요? 저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그래도 좀 꼽고 싶은 게 네. 일단 그 스포츠를 대하는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까지 사실 스타들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스포츠계에서 이런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안세영 선수, 신유빈 선수, 황선우 선수, 김우민 선수까지 스타들이 많이 나와줘서 내년 파리올림픽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된 아시안 게임이었습니다. 김지한 기자는요? 저는 물론 항저우 아시안 게임의 그 감동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네네. 저는 그래도 올해 이제 스포츠계 딱 소식 뉴스 하나 딱 떠오른다면은 LG 트윈스의 한국 시리즈 우승으로 좀 정리해 볼 수 그렇죠. 있지 않을까. 예. 좀 뭐 LG 트윈스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스토리도 정말 많았지만은요. 어제 제가 또 이 염경엽 감독과 만나면서 또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이제 염경엽 감독 본인이 또 이제 최근에 휴가를 갔다 왔는데 그 해외 현지의 교민들 중에서도 LG 팬들이 참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요즘에는 워낙에 또 그런 뭐 SNS라든가 이런 게 또 워낙 또 많이 발달돼 있다 보니까 네. 해외에서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굉장히 또 뭐 즐겁고 반가웠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영 감독도 굉장히 좀 많이 뿌듯했다, 보람됐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뭐 하여튼 스포츠가 주는 힘이 참 대단하구나. 예, 그런 거를 또 느끼기도 했습니다. 뭐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우승다운 우승이었어요. 통합 우승이었으니까요. 예. 그런데 이 통합 우승하는데 무려 29년이 걸릴 줄은 뭐 팬들도 비롯해서 모두가 몰랐겠죠. 네. 네, 사실 세 번째 우승이긴 합니다만 무려 30년 가까운 만에 우승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봉인했던 술이라든가 명품 시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드디어 개봉됐다. 과연 상태가 어떨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도 했고 이 염경엽 감독 입장에서도 굉장히 특별했을 게 별명이 우승청부사인데 우승이 없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승 없는 우승청부사가 말이 되냐라는 비난도 있었고 거기다가 시즌 초에 소위 그 뛰는 야구에 대한 굉장히 비판 여론도 많았거든요. 많았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걱정 어린 시선이 많았는데 결국은 어떤 결과로 그러니까요. 본인의 어떤 스타일을 증명해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우승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LG 같은 경우에는 다음 시즌 준비도 수월하게 돼가는 것 같죠? 네, 현재 뭐 FA 선수들도 최대한 지금 잡고 있는 상황이죠. 뭐 임창기 선수나 함덕주 선수 또 오지환 선수도 네. FA 계약을 했고요. 또 외국인 선수 구성도 거의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 이 만났던 염경엽 감독 같은 경우에도 선수단을 최대한 이 전력을 유지한 것에 상당히 만족해하는 모습이었고요. 올해 이 확실히 이 구단에서 이제 꾸준하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게 두려움과 망설임을 걷어내자 이거였는데 일단 이거는 이제 걷어냈고 자신감을 이번에 얻었으니까 내년에는 이게 자만심으로 바뀌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다.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어제 이 영 감독에게 들은 얘기 중에서 특히나 좀 더 이 포인트가 이제 눈길이 갔던 게 이 뭐 김현수 선수라든가 뭐 오지환 선수, 박동원 선수, 박혜민 선수 이런 선수들이 간판급이기는 합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좀 이 베테랑급에 속하는 그런 선수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 선수들이 아직도 포텐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맞습니다. 잠재력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선수들의 전력을 더 끌어올리게 하는 게 자신의 또 다른 목표라고 영 감독이 밝혔거든요. 네. 이 선수들이 과연 지금 베테랑인데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려서 도대체 몇 승을 거두어서 또 우승에 도전하려고 할지 이 부분도 굉장히 내년에 LG 트윈스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해봤습니다. 자칫 더 쥐어짜내겠다라는 소리도 들리는데 그래도 우승만 한다면요. 그렇죠. 네. 맞아요. 과연 이 LG의 아성을 내년엔 또 어떤 팀들이 도전을 하게 될지 굉장히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정윤호 PD가 얘기했던 아시안 게임 빼놓을 수 없죠. 아시안 게임에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스타들 네. 안세영 선수, 신유빈 선수 그리고 이제 우상혁 선수, 뭐 페이커 나왔지만 저는 이 축구와 야구 구기 종목에서 거둔 우승이 의미가 있는 게 축구 같은 경우는 이제 선수단 발탁 때부터 좀 걱정 어린 시선, 야구도 그렇고 그렇죠. 자체적으로 연령별 제한을 뒀기 때문에 잘해봐야 본전 아니냐라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그 나쁜 시선들도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보란 듯이 경기력 자체가 워낙 좋았고 성과도 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없었다면은 앞으로 구기 종목에서 약간 암흑기가 길어질 뻔했는데 맞아요.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선수들이 좀 대견하게 성과를 내줬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성과 메달도 많이 따오고 또 네. 새로운 스타들도 많이 발굴했던 아시안 게임이었습니다. 네. 그 말씀하셨던 아시안 게임을 빛냈던 스타 중에 신유빈 선수가 저희 스포츠에 출연한답니다, 여러분. 1월 1일 새해 특집 특별 소대석으로 신유빈 선수 인터뷰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큰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아시안 게임 출전도 큰 화제였습니다.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파리 생제르맹 이적 때부터 큰 이슈였잖아요. 그랬죠. 이 파리 생제르맹에 과연 이제 언제
이제 어떻게 이제 또 러브콜을 받아서 이제 들어가느냐. 그러니까요. 이게 그때 참 상당히 저도 그 기억을 떠올리면 네. 상당히 좀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은 이 설렜던 그런 매일매일이기도 했는데요. 결국은 이강인 선수가 2,200만 유로 이적료를 기록하면서 파리 생제르맹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됐죠. 그리고 아시안 게임에서 또 금메달을 따내면서 또 이제 병역 혜택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강인 선수가 좀 더 날개를 이제 단 그런 계기가 됐는데요. 현재 뭐 파리 생제르맹뿐만 아니라 이 프랑스 리그앙에서도 거의 대표급 간판급 네. 선수로 꾸준하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이런 기세를 꾸준하게 이어서 내년에도 이강인 선수가 또 더 큰 활약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네. 바람을 많이 또 가져봅니다. 그러니까요. 워낙 굵직한 대회들이 많아서 사실 좀 아니면 너무 이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10년 전에 누군가 나한테 국가대표팀 선수 중에 한 명은 토트넘 EPL에서 주장을 하고 있을 거고 네. 한 사람은 분데스리가에서 네. 최고 수비수로 꼽힐 거고 한 사람은 리그 앙에서 뛰고 있을 거라고 네. 말했으면 안 믿었을 거예요. 맞아요. 예, 네. 그만큼 귀화시키나 보다 했겠죠. 예, 우리나라 선수들의 해외 진출이 어마어마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김민재 선수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 최고의 수비수로 또 선정이 됐는데 여기다가 이제 조규성 선수, 양현준 선수의 이제 성장세도 있다 보니까 이 정도는 황금 세대죠. 그러니까요. 이제 이 황금 세대가 증명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가오는 아시안컵인데 바로 내일이죠. 내일 이제 대한축구협회가 아시안컵 최종 명단 발표식을 엽니다. 그러면서 26명의 최종 엔트리를 발표하게 되는데 26명이라는 숫자가 좀 특이하실 거예요. 기존에는 23명이었는데 그렇죠. 여기서 이제 26명 확대되면서 클린스만 감독이 이 변화된 추가된 3명의 누구를 선발할 것인가. 왜냐하면 클린스만 감독이 기본적으로 좀 선수단 운영이 보수적인 편이라서 항상 좀 약간 뽑는 선수만 뽑는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 자리를 기존의 선수들에다 플러스 알파로 채울지 혹은 뭐 양현준이라든가 김지수 같은 젊은 피에게 기회를 주는 자리로 잡을지 네. 이 부분도 좀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올 하반기에 또 우리를 기쁘게 했던 소식들 메이저리거들 소식들입니다. 김하성 선수가 이 한국 선수 최초로 이 메이저리그 골드글러브를 수상한 소식 아주 굉장히 또 빛나기도 했고요. 또 이 이정후 선수가 또 시즌을 마치고서 이 샌프란시스코와 6년 총액 1억 1,300만 달러에 계약을 하면서 네. 1억 달러의 산하위로 또 메이저리그에 입성한 소식도 아주 또 눈부셨는데 네. 내년에는 이 이정후 선수의 뉴스가 이맘때 만약에 저희가 결산을 하게 됐을 때 이정후 선수의 뉴스가 더욱더 좀 사실 기대가 되는 게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바쁜 한 해를 보냈는데 내년에도 바쁘실 것 같아요, 두 분. 맞습니다. 네. 일단은 아시안컵으로 시작을 해서 파리 올림픽이 또 우리를 네. 기다리고 있고요. 여기다 그렇죠. 야구계에서는 또 프리미어 12가 도입되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최근에 그 자동 스트라이크 존이 도입된다는 뉴스가 있다 보니까 국제 대회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어떤 성적을 보일지 이 부분도 아마 많은 팬들이 관심이 갈 것으로 그러니까 보입니다. 원래 또 짝수회가 가장 또 바쁘거든요. 네. 준비해야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또 준비하는 입장에서 또 네. 2024년 아주 감사하게 맞이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내년에도 역시 정 PD와 김 기자에서 이런 소식들 다양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군요.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네. 하지만 사람이 바뀔 수는 있어요. 아하, 예, 네. 정 씨가 긴장하네. 당신만 있는 거 아니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새해 네. 복도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정현호 KBS 스포츠 PD, 매일경제 김지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포츠 함께 하셨고요.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 KBS 58분 날씨.